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퇴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유로운 노후? 편안한 여가 생활?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 사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해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상과 다른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갑자기 사라진 사회적 역할,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일상,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길을 잃게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퇴직을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닌 진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을 하셨지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통찰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영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의 삶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호 씨는 2년 전 대기업 인사부에서 3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동료들이 준비한 작은 송별회도 있었죠. 정 부장님,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그날의 따뜻한 박수갈채와 꽃다발의 향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에게 퇴직은 마땅히 받아야 할 포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알람에 깨어나지 않아도 되고 지긋지긋한 회의와 야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대로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옷장에서 와이셔츠를 찾던 손이 멈추고 욕실 거울 속에는 어딘가 낯선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늦잠을 실컷 자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동네 뒷산에 산책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오후 드라마도 보고 가끔 동네 목욕탕에 가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이거구나. 이게 바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구나.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서서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미 없는 하루들이 쌓여갈수록 머릿속이 점점 멍해지고 가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아침 7시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려서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하루 일과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팀 회의, 오후 2시 신입사원 면접, 저녁 6시 부서 회식까지 시간 단위로 촘촘히 짜여진 스케줄이 그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바쁜 일상이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했습니다. 각각의 업무에는 마감 시간이 있었고 책임이 따랐고 그것을 완수했을 때의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침 8시에 일어나도 9시에 일어나도 심지어 10시에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무한한 시간이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네 부녀의 모임도 있고 최근에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뭔가 해봐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다가 잠들기도 했고 어떤 날은 오전 내내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점심시간이 되는 줄도 모르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가끔 젊은 시절의 꿈을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여행작가가 되고 싶었고 신혼 초기에는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라도 운영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교육,
부모님 부양 등등의 현실적 이유로 하나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드디어 그런 꿈들을 실현할 시간이 생겼는데 정작 그 꿈들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은퇴는 시작이 아니라 끝처럼 느껴졌다. 영호 씨는 퇴직을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자신을 30년 동안 부르던 정 부장님이라는 이름이 사라지자 정영호라는 본명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인사부 부장으로서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부터 인사발령, 교육 프로그램 운영까지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회사와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의실에서 발표를 할 때면 수십 명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의견이 회사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그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가 지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나이의 직장인들이었는데 만나면 대화는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골프 얘기, 주식 투자 얘기, 해외여행 계획 같은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영호는 요즘 뭐하고 지내? 누군가 물어보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술자리가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하거나 자신만의 일정을 소화하며 바쁘게 지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며 예전보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직장 생활이나 육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내는 동네 일이나 친구들과의 모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30년 동안 인사부 부장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사라지자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동기들과의 정기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이미 퇴직한 친구들은 손주 자랑이나 건강 문제, 병원 다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호 씨는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선배한테 이런 식으로 안 했는데.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은 회사 충성도도 없고 금방 이직해버려.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영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꼰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빨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은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내와 단둘이 식탁에 앉아 있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왔지만 회사 이야기를 빼고 나면 공통된 대화 소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사과가 싸길래 많이 사왔어요. 아내의 말에 그래 고마워. 라고 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갑자기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맞나? 그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끔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때는 기자가 되고 싶었고 신혼 때는 아내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런 꿈들을 하나씩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꿈들을 다시 꺼내보려고 하니 너무 오래 묻어둔 탓인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꿈들을 실현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시간만 남았다. 무기력한 일상이 계속되면서 영호 씨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우울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감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자신에게 화가 나고 상황에 화가 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났습니다. 하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까칠해졌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버럭 화를 내고. 그 말에 영호 씨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라고 좋겠어. 나도 지금 정말 힘들다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미치겠어. 소리를 지르고 난 후 아내의 놀란 표정을 보며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달 월급을 가져다 주고 가족의 큰 결정들을 책임지고 아이들의 교육이나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왔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중심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만의 일상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없어도 가족들의 일상은 별 문제 없이 돌아갔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의실에서 수십 명을 상대로 발표를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던 자신이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진짜 나 자신을 모르겠어.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아내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그럴 거예요. 30년 동안 계속 같은 패턴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바뀌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영호 씨는 거의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할 일도 없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옷에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고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가장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개인적인 욕구를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에서 벗어났는데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성이 회사원이라는 하나의 역할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요즘 우울증 같은 걸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곳도 많다고 하던데. 하지만 영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병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고 더 정확히는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회사에서 받던 인정과 성취감,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사라지니까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아도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정서적인 공허함은 메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옛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가끔 생각나더라. 반가운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냥 뭐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나 요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옛 동료들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쓸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한 일도 없고 만난 사람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일기장에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다라고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했던 걸 잊고 살았더라. 며칠 후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호 씨가 계속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예전에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했잖아요. 딸 돌잔치 때도 가족여행 갈 때도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녔는데 그거 다시 해보면 어때요? 영호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진 찍는 것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성장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진은 단순한 기록 수단이 되었습니다. 가족 행사 때 의무적으로 찍는 사진, 회사 행사 때 찍는 단체 사진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사진 찍기 자체를 즐기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사치라고 생각하며 밀쳐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진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영호 씨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격려해 주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며칠 후 영호 씨는 창고 구석에서 오래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산 필름 카메라였는데 나중에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면서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카메라를 손에 들자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렌즈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배터리는 방전되었지만 그 무게감과 촉감이 새삼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이거, 나 아직 설레는구나. 영호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뭔가에 대한 기대감, 호기심,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카메라를 수리하고 배터리를 교체한 후 영호 씨는 인근 카메라 상점에서 간단한 사용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호 씨는 카메라를 들고 집 근처를 걸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찍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신경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지나다니던 동네였지만 카메라를 들고 보니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길 한 구석에 핀 작은 코스모스, 담벼락에 그려진 아이들의 낙서, 햇살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들이 모두 새롭게 보였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코스모스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별것 아닌 꽃이었지만 뷰파인더를 통해 보니 묘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무심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반가웠습니다. 그날 2시간 정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20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에 집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컴퓨터에 옮겨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꽤 괜찮았습니다. 물론 전문가 수준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자신이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 어때요?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이 코스모스 사진 특히 좋은데요? 언제 이런 실력이 있었어요? 아내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사진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시선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은 어디로 사진을 찍으러 갈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호 씨는 매일 조금씩 사진을 찍으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만 돌아다녔지만 점점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근처 공원, 전통시장, 강변 산책로까지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시간에 따라 빛이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 풍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표정도 각기 달랐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네,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대화들이 반가웠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기법, 구도, 색감 등에 대해 공부하면서 점점 더 전문적인 사진을 찍고 싶어졌습니다.
매일 찍은 사진을 정리하면서 영호 씨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를 확인하고 어디로 사진을 찍으러 갈지 계획을 세우고 그날 찍은 사진을 저녁에 정리하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영호 씨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목적이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기쁨이 나를 다시 걷게 했다. 그날 이후 영호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빛과 날씨에 따라 어디로 사진을 찍으러 갈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네 공원에서는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찍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과 다양한 음식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강변 산책로에서는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과 석양을 찍었습니다. 매일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보정하는 것도 즐거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날의 기억들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영호 씨는 자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간단한 SNS 계정을 만들고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내 사진을 좋아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옛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와, 사진 정말 멋지네요. 형님, 이런 재능이 있으셨군요. 어디서 찍으신 사진인가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영호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회사 후배가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부장님,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퇴직하시고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그 댓글을 보면서 영호 씨는 울컥했습니다. 2개월 후 영호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작은 사진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아내와 딸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전시회에 출품할 사진 3장을 선별했습니다. 코스모스 사진, 시장 아저씨의 미소를 담은 사진, 그리고 석양 무렵의 강변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각각의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직접 적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딸이 회사 일을 마치고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전시된 모습을 보면서 영호 씨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비록 작은 전시회였지만 자신의 작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상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빠, 사진 정말 잘 찍으셨네요. 저도 사진 배워보고 싶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아내와 함께 앉아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다시 생긴 것 같아. 정영호라는 이름이 다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사진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날씨를 확인하고 카메라를 챙기고 어디로 사진을 찍으러 갈지 생각하는 것. 작은 일상의 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40대 직장인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모두 사진에 대한 열정만큼은 비슷했습니다. 영호님,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특히 인물 사진이 인상적이에요. 동호회 회장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던 인정과는 다른 종류의 인정이었지만 그만큼 소중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조언해주는 관계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딸과 함께 카메라 전문 매장에 갔습니다. 새로운 렌즈를 하나 구매했는데 딸이 절반을 보태주었습니다. 아빠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이에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들도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대화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영호 씨가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아내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어요. 아내의 말에 영호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뭔가 해봐요.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영호 씨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을 넘어서 더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개인 사진전을 열어보고 싶고 사진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영호 씨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30년도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부터의 시간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서면서 영호 씨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아름다운 순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기대감이 그를 다시 걷게 합니다. 정영호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질 뿐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직함과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그리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일은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줍니다. 영호 씨에게는 사진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독서, 요리, 운동, 악기 연주, 글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설레는 것, 내가 좋아했던 것을 다시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젊었을 때 포기했던 것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것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그때는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경험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나이가 들수록 자격이 줄어든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지금이 능력의 전성기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중년의 경험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삶, 이제는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퇴직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막막함 속에서 작은 빛 하나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영호 씨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정영호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이라는 변화 앞에서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찾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사진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 후의 삶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소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